그러셔도 되겠죠? 다들 취업 때문에 고민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우선 제 소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채용 업무를 했었습니다. 뭐 항공사 지원하세요? 앉으세요. 항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지원을 했었고, 제가 항공사 인사팀에 있으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보면 거기에는 모든 직종들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산업 분야에 있는 직종들이 다 있어서 직종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혔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인기 있는 회사예요. 여기가 서로들 가고 싶어하고 뭐 국제선 90% 할인해주고 이런 거 아시죠? 가족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배우자, 부모 뭐 이렇게까지 다 할인해주고 복지도 워낙 좋고 이미지도 워낙 좋아서 많이들 지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별해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을 좀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좀 많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뭐 취업 관련된 책을 계속 이렇게 써왔어요. 지금까지 모두 이 책 혹시 뭐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취업 강의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지금 국민대학교 취업 담당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한 학기 교과목을 지금 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지금 취업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강의하는 게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거의 한 1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 취업 선생님들이나 뭐 컨설턴트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들 입장과 뽑는 사람 입장에 다 서봤다는 게 저한테는 좀 좋은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제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안동에서도 오시고요, 경주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KTX 타고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 취업이 얼마나 절박한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 심정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학교에서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들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왜 그러냐면, 근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6개월 사이에 최소 30번 이상의 탈락 경험을 하게 하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제가 항상 광고를 하기 전에 항상 보여드리는, 강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사항인데, 자,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광고죠, 그죠? 면접도 광고하러 가는 거죠? 뭐 신앙 고백하러 가는 거 아니죠? 저희 슬펐던 과거를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거 보여드려 가는 거죠? 여러분들 광고의 어두운 내용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기소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광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상품이 거의 제조가 됐을 거예요. 완제품. 근데 완제품이 됐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광고라는 게 꼭 끼게 됩니다. 스펙은 정해졌어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광고 가지고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자기소개서 면접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지금 잘 쓰고 계실 테니까 이제 면접이 요즘 강화가 됐습니다. 뭐 합숙 면접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어느 기업에 가면 합숙 면접할 때 이렇게 팀을 짜줘요. 이렇게 뭐 이렇게 8명 있죠? 이렇게 해서 면접을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첩자도 들어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안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게 다 평가가 돼서 이렇게 코멘트가 들어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은 다 이런 걸 겪으셔야 돼요. 근데 스펙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냥 스펙을 해서 어느 정도 걸러지면 더 이상 면접에서는 그거는 그냥 스펙일 뿐이에요. 이제 면접에서 새로운 싸움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고 있죠. 갑자기 토론이 나오고 토의가 나오고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압박을 하고, 진상면접관이라는 사람들이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근데 기업에서 한동안 좀 그랬었어요. 삐딱하게 하지 마라, 퉁명스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SNS 올려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작년에 상정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했습니다. 인사하지 말고 앉으세요. 여기 앉아요.
아, 인사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뭐 지금 그러기도 하고 황당해서 나오기도 하고 질문이 불편한 질문만 계속 던지고요. 지금 뭐 다 그런 상황. 여러분들은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업 스터디 같은 거 보면 다들 좀 순진한 것 같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질문 가지고 답변을 만드는데 저는 얼마 전에 채용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전날 취업 보기 같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예상 질문 나와 있는 거 뭐 기출문제 이런 거 다 빼버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만들고요. 그래서 불편한 걸 물어보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한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게 압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내가 압박 면접관 역할을 해볼게요. 이렇게 무섭게 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무섭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야 최종 합격이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서류 전형 통과하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최종 면접 통과하자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면접이 굉장히 관건이고 서류 전형 통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선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면접이 좀 중요하죠. 그러면 면접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광고하러 가는 겁니다. 광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신문 광고도 있고 인터넷 광고도 있고 뭐 라디오 광고도 있고 TV 광고도 있고 극장 광고도 있고 뭐 SNS 광고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를 하셔야 돼요. 그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자,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음료 회사죠. 콜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랍 국가에 광고했습니다.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전제 조건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소 쓰고 면접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사막 국가에 아주 더운 나라. 하나도 안 팔렸답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녔대요. 이유가 뭘까요? 중동 사람들은 이쪽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람 입장에서 이걸 읽어보실래요? 중동 사람들한테는 뛰다 마시고 뻗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지쳐서 마시고 뛴다. 음료수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입장이 잘못됐어요. 중동 사람 입장에 이렇게 서봤어야 돼요. 중동 사람은 이렇게. 근데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읽겠지. 내가 어느 정도 스펙이 됐으니까 면접 가면 어느 정도 남들처럼 하면 합격하겠지. 이게 내 입장.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들만큼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스펙이 대단히 높으니까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겠지. 학점이 4.4, 토익이 980, 자격증 5개, 봉사활동 30번, 해외에서만, 명문사립 때.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감이 너무 나는 스펙이 훌륭하니까 면접도 그냥 어느 정도 해주겠지라고 해서 15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안 올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 동시 합격을 할 것 같아요. 그 합격 통보를 해도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일 것 같아요? 중견기업들 혹은 2군대 기업들. 이런 데는 이 친구는 우리가 합격시켜도 분명히 삼성 가겠다. 이 친구는 삼성 합격하겠다. 이래서 15군데 중에 14군데 서류 전형 탈락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요. 나는 토론에서 지식을 멋지게 얘기를 하는데 탈락을 했어요. 저 친구는 똑똑한데 막내다운 긍정성이나 밝은 게 없어. 어두워. 뭐 이러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면접에서 기가 막히게 준비한 대로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초일류 기업인 귀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믿겨져. 왜 나한테 노래를 하라 그러지? 이게 CJ에서 왜 나한테 노래를 하라 그러지? 나는 연예인이랑 CJ ENM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부르던 임재범이에요. 심각하고 어두운 노래를 딱 했어요. 딴 애들도 분위기가 죽었어. 면접관도 표정이 굳었어. 그렇지만 나는 스펙이 높으니까. 난 노래를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네요. 얘는 뭐지? 면접관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패기와 긍정성이 뛰어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데 어둡네. 근데 옆에서 딴 애들은 어두운데 박수를 치네. 우리는 얘를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다 기업 입장과 여러분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요, 저 존경하는 인물을 아버지라고 하면 떨어진다면서요. 누가 그래? 아르바이트, 저는 이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간이 짧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1년 이상 몇 주 가지고 얘기했다가 면접관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도 서류 쓸 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자격증을 넣어야 되나? 직무랑 상관이 없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하게 한 게 여러분 스스로일 수도 있지만 주위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면접에서도 수많은 오해가. 기업이라는 곳은 봐요. 아버지를 존경해가지고 솔직하게 존경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야, 존경하는 사람 리스트 좀 갖고 와봐라. 1번 스티브 잡스 1위 아버지는 꼴찌. 야, 존경하는 사람 CC해.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존경하는 사람 CC하니까 탈락하자. 이런 곳이 기업일까요? 과연? 거짓말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은 100% 진실만을 얘기하고 하는지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부족한 점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입장에 서보면 안 믿어져요.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면접관 입장에서. 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은 이번에 탈락하면 다시 쓰고 싶어지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면접관들은요, 많이 속은 사람들이에요. 뭐에 속았냐면 뼈를 묻겠다, 청춘을 바치겠다, 내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괜찮다 해서 면접에서 합격을 시켰는데 정작 입사식 때는 30%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포스코라는 회사는 몇 년 전에 합격자의 부모님을 호텔로 모셔가지고요, 스테이크를 사드렸어요. 거기서 잔치국수도 드리진 않았겠죠, 그죠? 스테이크를 사드리면서 꼭 우리 회사 입사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죠. 그리고 입사식을 했는데 20%가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담당자한테 저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면접에서는 뼈를 묻겠다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합격을 했을 거예요. 스펙이 좋기 때문에. 이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싫은 게 아니라 걱정돼요. 실제로 올까? 싫은 게 아니에요. 싫어서 탈락시킨 게 아니라 안 올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시험 삼아 면접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회사 올 거는 아니야. 근데 시험 삼아 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면접장에서 그럴까? 저희는 오늘 저 관찰하러 왔으니까 저는 신경 안 쓰시고 다른 분한테는 질문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더 잘해요. 더 잘해. 그래가지고 속아요. 면접관들은 이게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격했네? 그전에는 어땠냐면 이 회사만 합격했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이러다가 합격 통보를 받으면 합격했다. 내가 실력이 있나 보네. 어디 금융권을 써볼까? 그러고 입사를 안 해요. 이게 지금 면접관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좀 약간 똑똑해졌어요. 이제 안 속아요. 잘. 물론 아직도 속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또 보겠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예전에는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뭔가를 하죠. 진짜 뭘 하는지. 어떤 데는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도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관상 보는 사람도 옆에 있어요. 저런 걸 할 때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아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출산휴가 단축하고 빨리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무조건 괜찮대요. 저는 애 안 낳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제 솔직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저게 머리에서 하는 얘기인지 지금 진짜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지 그거를 이제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면 말 내용을 보면서 눈동자를 보고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너무나 순진하게 우리는 그냥 야, 너 준비한 대로 너 완벽하게 잘 외운 것 같고 더듬지 않았어. 너 정말 청산유치원 말 잘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게 과제예요. 실제로 시험사 본 사람, 마음이 바뀔 사람, 아니면 뭐 여러 군데 동시에 합격할 사람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거를 하는 장치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면접관들이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입사는 해요. 입사는 하는데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세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세대는 어떤 족이라, 뭐 이런 X세대 뭐 이런 거 하죠? 소황제 족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소황제가 뭔지 눈치채시겠죠? 황제야. 리틀 황제. 곱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 소황제라는 말이, 소황제족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거기는 한 명밖에 못 낳죠. 2명 낳으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1명 아니면 2명. 혹시 3명 이상 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뭐 그래도 조금 있네요. 근데 대부분 다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좋은 어떤 뭐 그런 걸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채용 담당자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대기업이 지금 언론에 발표된 건 15% 정도라고요. 근데 이거 축소해서 발표하겠죠? 왜냐하면 뭐 저에서 문제 있나 보다 뭐 이럴 테니까. 주주들이 혹시라도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는 대기업이 30% 정도 돼요. 저는 심한 경우는 40%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년에 뽑아놓으면 100명을 뽑아놓으면 40명이 그만둡니다. 이게 기업에 어느 정도 손실이냐면 신입사원 뽑으면 어떻게 되죠? 월급 주나요? 안 주나요? 주죠. 월급을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1년 내내 거의 교육시켜요. 일을 잘 안 시켜요.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주죠. 항공사처럼 뭐 항공사 할인 혜택도 주고 뭐 이러죠. 그리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한 명을 뽑아놓으면 최소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면 5천만 원이 날라가요. 100명을 뽑았는데 30%가 그만뒀다, 30명이 그만뒀다, 15억이 날라갑니다. 근데 이거 15억만 날라가 있어요. 또다시 뽑아서 또다시 1년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돈을 들여서.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은 정말 잘해요. 똑똑해요. 무조건 뼈를 묻겠대요. 기업은 공동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뼈를 묻겠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제일 많은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못 견뎌요. 곱게 자라서 그런가.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채용 담당자한테 제가 들어갔는데 파라꾼들은 조금 조심한대요. 자기들이.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의 통계 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뭐 강남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나쁜 인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뽑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좀 더 압박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진짜인지. 어느 학교가 많아. 그러면 서류 전형을 할 때 그 학교는 약간 티오를 줄이거나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서류를 냈는데 나는 스펙이 너무나 괜찮고 이 회사 너무나 들어가고 싶고 자소서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건 여러분들 선배 때문에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많이 그만두는 사람들을 통계 자료를 내가지고 이번에 삼성그룹 하면서 학교에 TO 있다는 거 알게 됐죠. 그죠? 이거 원래 외부로 나오면 안 되는데 알게 됐죠. 뭐 총장 추천을 하면서 학교별로 뭐 인원한다는 거.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선배도 잘 만나야 되겠죠. 이건 운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선배님 저희를 위해서 1년간 버텨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 또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요즘 기업은 전공 대신 적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예전에 저희 때는요 적성을 보질 않았어요. 그냥 다 뽑았어요.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통틀어서 괜찮아가지고 연수가 끝날 때 인사팀 갈래? 뭐 어느 팀 갈래?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적성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